제가 현장에서 요새 많이 얘기하는 게 음. 강의 현장에서 그 초반부에 좀 임팩트를 드리려고 그뭐 추정 60분이라든지 뭐 EBS 다큐 자료를 좀 갖고 와서 설명드려요. 그래서 음. 이제 4세고시, 7세고시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려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전체적인 인생의 흐름이나 구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아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지금 사회 현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라고 그때서야 이제 좀 뒤늦게 인식을 하세요.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해볼 텐데 이게 지금 보실 때 그냥 직관적으로 4세고시랑 7세고시가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4세고시, 7세고시가 또 한때 2025년 중반까지 굉장히 핫한 주제였지 않습니까? 네. 뭐 추정 60분에 나오고. 그래서 이 4세고시, 7세고시를 놓고 설왕설래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이걸 입시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인 산업 관점에서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이 대표님은 어떻게 연결되니까. 생각하는지. 제가 생각하는 입시 관점에서 4세고시, 7세고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하면 결국은 학습 누적량이라는 단어로 이거를 대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뭘 느끼냐면 고3 때까지 결국은 미적분을 끝내야 돼요. 거기까지는 달려가야 돼요. 왜 우리가 뭐 지금은 다 통합으로 갑니다만 지금 수능 보는 친구들은 통합으로 갑니다만 올해까지 수능을 봤던 친구들은 이제 뭐 언어와 매체, 뭐 화법과 작문 뭐 이런 식으로 그 고3 때 배우는 마지막 커리큘럼까지 달려가야 수능을 치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학습 누적량이 어떤 식으로 퀀텀 점프를 하냐면 중학교 때까지 요렇게 가다가 고등학교 때 요렇게 학습 누적량이 올라가요. 그래서 중3 때까지 공부 잘했던 친구가 똑같은 공부량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갑자기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암기로 이게 정복이 됐는데 고등학교부터 들어가면은 모의고사부터는 응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응용까지 커버를 하려면 누적량을 1.5배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겨울방학 때 윈터스쿨 가서 선행을 하고 이미 뭐 학원 가면은 벌써 중2, 중3 때 고1, 그러니까 수학 1, 수학 1, 2를 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2년 선행.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선행을 미리 끝내놔야 내가 등급 방어가 어려운 국어나 뭐 과탐이나 사탐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결국 하나의 정설로 굳어지다 보니 어디까지 이어지냐? 아니 그럼 그럴 필요가 뭐 있어? 4살, 7살 때 영어 끝내놓으면 평생 영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1까지 달려놓으면 그러면은 얘는 평생 1등급 달고 사는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최상위권 보내고 의대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상위권 경쟁이 아닌 우리 아이를 최상위권에서 경쟁을 시키겠다. 거기에서 살아남게 하겠다. 근데 그거를 일종의 어떤 경제 논리로 내가 돈 쓸 수 있으니까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하겠다. 그래서 4세 고시, 7세 고시가 강남 대치를 중심으로 이제 성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전국적인 유행은 아니잖아요, 또. 전국적인 유행은 아닌데 기조 자체는 전 전국적인 게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전국에는 어쨌든 흔히 말하는 광역권에서도 신도시가 있고 학교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쨌든 흔히 말해서 뭐 메디컬이라든지 명문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학군지 출신이 많거나 혹은 통계적으로 서울대 뭐 정시를 봐더라도 부자들 혹은 중산층 이상이 많은 걸 보면은 이게 전체 전국적인 건 아닐 수 있지만 맞아요. 전반적인 교육 문화의 중심에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결국 이것도 그 대치동 출신의 강사들이 지방으로 낙수효과처럼 가면서 결국 대치동의 논리가 그 전국 광역도시단체로 퍼져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요가 생기고 공급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입시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산업 관점에서는 지금 도대체 얼마만큼 뭐가 어렵길래 애들을 4살, 7살 때부터 이렇게 고시를 쳐서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개인적으로는 뭐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산업 이야기를 할 때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 핵심의 어쨌든 본질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산업 이야기를 할 때는 결국 취업이랑 연결되거든요. 그럼 취업이 잘 되려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사실 입시의 본질, 취업의 본질은 누가 먼저 빨리 준비하냐예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내가 더 빨리 준비하고 다 회독하면 할수록 더 유리하잖아요. 우리가 더 틀릴 확률이 적어지는 거고 암기 과목만 하더라도 우리 수학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을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 하나만으로 풀 수 있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그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 가지 공식을 합치고 여러 가지 길을 우회해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 번 돌수록 그 길을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수도쿠를 하든 뭐 큐브를 하든 같은 맞아요. 원리니까 네.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취업을 빨리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취업의 본질에는 어쨌든 대학 학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진 1차 통과를 하려면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되니까 특히 문과는 더더욱 그럼 이 좋은 대학을 가려면은 고등학교 때는 최소한 모든 게 끝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아예 정부에서 아예 중학교 때는 자유학기제라는 걸 통해서 최소한 중1 때는 늦어도 이때는 준비해라고 하니까 빠르면 초등학교 준비해라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초등학교 때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으니까 앞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취업을 잘 되기 위함이고 또 진로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앞에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이어지는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은 뿌리에서 시작해서 입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진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땡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가 말하는 교육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자, 바둑신동 얘기할게요. 10살 때부터 시작한다? 아니요. 6살 때, 7살 때 시작하는 사람들이 프로 구단 될 확률이 높고 거기서부터 두각을 나타내야 되고 맞아요. 농구 선수 아들, 뭐 축구 선수 아들 잘하는 이유가 같은 거예요. 부모가 같이 있으니까 선수 그 부모 뭐 운동 선수 출신이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네. 그걸 자연히 학습되고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산업 분야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떤 그 분야가 어릴 때 언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탤런트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면은 일찍 시작할수록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SBS 영재교육단, 뭐 영재 발굴단 이런 거 보면은 자, 뭐 초등학생이 굴삭기 잘하면 굴삭기 영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18살이 그 굴삭기 잘한다고 영재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그거를 할수록 더 빨리 유리하게 할수록 영재라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냥 모든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산업의 관점에서 보든 입시의 관점에서 보든 무조건 선행이라든지 미리 준비하는 거는 산업의 트렌드이고 문화적 트렌드로 돼버렸다. 이게 제 생각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거기에서 음, 더 연결을 좀 시키자면 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영재 발굴 아까 얘기하셨던 영재 발굴단 뭐 예를 들어서 애가 어릴 때부터 공을 잘 찬다거나 어릴 때부터 뭐 기계를 잘 다룬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영재구나 어릴 때부터 뭘 좀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줄 수 없을까라고 하는데 4세 고시는 조금 약간 독특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게 약간 의대 열풍이랑도 맞닿아 있다라고 보는데 맞아요. 입시 관점에서. 결국 입시 관점에서 의대 열풍인데 그럼 왜 의대 열풍이냐? 그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왜 의대가 이렇게 열풍이 분다고 생각을 하시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 얘기를 했냐면 저도 그것 때문에 찾아봤어요. 음. 우리나라 전문직 중에 음. 그 연봉 탑 이렇게 하면은 10위 안에 의사가 8이더라고요. 7, 8대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전공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사별로 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이 의사 의료 계열 관련된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직업도 진입만으로 고연봉을 보장받는 전문성이 없다. 거의. 전문직 중에서는 이제 네. 의사랑 약사, 한의사 정도가 유일하죠. 수의사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 계열의 메디칼 계열의 그 전문성 정도가 진입만으로도 뭐가 보장되는 것들이 있다. 근데 왜 그렇게 보장을 받아야 되냐? 결국은 평상시에 일반적인 어떤 생계로는 뭔가 그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를 받더라도 하이 리턴을 노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4세 고시, 7세 고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극단적인 하이 리스크라고 보는데 왜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정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부담을 받아갖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 떨어질 수도 있고 진짜 공부에 학을 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하이 리턴을 감당하고서라도 하이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하이 리턴을 노려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엮여 있지 않을까. 네. 부모 입장에서는 인생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시켜야 된다는 어떤 관이 형성됐거든요. 부모님들은. 특히 뭐 강남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부자들은 더욱더 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봤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옳다라는 당연한 믿음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틀린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는 그분들한테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동경하는 사람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흔히 말하는 뭐 오피니언 리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떤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군중 심리라든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메디컬이라든지 뭐 혹은 뭐 강남의 부자들을 따라가려는 어떤 우리 문화 속에서 당연히 흐름도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진입을 했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 입시 문제랑 진로 문제랑 엮어서 이 4세 고시, 7세 고시를 하다가 사실은 결국엔 포기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애들은 결국 포기하게 돼요.
그 버티는 애들은 버텨서 가는 거고. 그게 사실 우리 인생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4세고시, 7세고시를 뭐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그냥 현상의 하나로 봐야지 무조건 비판할 것도 아니고 또 비난할 것도 아니고 그게 맞는 친구도 있고 안 맞는 친구도 있고 그런 게 그냥 우리 인생인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의 문화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진로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아주 합리적인 시각에서 그 진로 교육적인 시각에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이걸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뭐가 중요하다고 보세요? 이 4세고시, 이 4세고시, 7세고시의 핵심이 뭐냐 딱 음. 정해진 게 두 가지잖아요. 영어랑 수학이냐. 그러지 않은가요? 그렇죠. 네, 영어, 영어랑 수학. 수학. 예. 네. 그럼 수학은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음. 저나 저희 아들은 수학적인 머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노력하면은 당연히 2등급이나 1등급 갈 수 있겠죠. 1등급 끝에. 근데 뭐 그렇다고 한들 가서도 이제 문제라는 말이에요. 지금 전반적인 수학 머리가 없으면. 근데 언어적인 감각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객관적으로 보면서 4세고시, 7세고시 할 수 있으면 저도 하면 좋다는 주의예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게 안 맞는다. 안 맞는데 억지로 시키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인 거지. 예. 그걸 아이들도 버틸 수 있고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의사표현을 해서 내가 이 성취가 내 마음에 든다. 그럼 그냥 가는 거고 본인과 부모님과 싸운다. 그럼 그때는 이제 상담을 받거나 어떤 국가적인 기관이든 사기업이든 이게 컨설팅을 받는 게 필요한 거고 이게 자체는 저는 전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 과정 가운데 부모가 푸시가 너무 심하고 아이들도 받는 프레셔가 심하다. 그럼 이제 소통이 정확히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되니까 예전에 나왔던 뭐 스카이캐슬 드라마처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왔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아들이 어떤 상태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4세고시, 7세고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탁 들었던 그 캐릭터가 있어요. 낭만 러너 그 심진석이라고. 그분 주법이 초반에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라토너들이 가장 하지 말라는 그렇죠. 그 주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심진석은 그 낭만 러너 그분은 그걸 함으로 인해서 대회 메달도 따고 뭐 상위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그 악바리 같은 근성, 그다음 매일 같은 그 훈련, 그다음에 뭐 타고난 어떤 그 유연성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치고 나가는 전략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4세고시, 7세고시는 마라톤으로 쳤을 때 시작과 동시에 달리는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가능했던 케이스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럴 때는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후반 가서 지치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결국 마라톤이라는 게 평균 속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평균 속도를 보통 우리 그 러닝머신으로 봤을 때 19 정도에 놓고 뛴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라토너들이 되게 빨라요. 근데 그 평균 속도를 맞추는 게 그 기가 구간을 단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건 우리 아이가 과연 어떤 마라토너의 성향을 가진 아이인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없이 아 빨리 달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거 없이 아 나중에 천천히 달려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둘 다 모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고 네. 그러니까 다들 그냥 안전하다고 하는 길로 쫓아가니까 우리 아이를 좀 파악하고 성향을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 부모님이라는 직업은 결국에는 내가 낳았지만 이 반성하는 게 직업인 사람인 거고 그래. 또 관찰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근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반성해야 돼요. 뭐 나쁘게 반성이 아니라 나는 오늘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가볍게 보시라는 얘기인데 반성을 하고도 반대로 관찰도 많이 해야 돼. 이제 우리 와이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수학을 잘 시키고 싶어서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지만 이 욕심을 못 내려놓는 게 부모 마음이고 사람 심리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학학원을 더 보내야 되나 고민하고 테스트도 여러 개 받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부모님들의 마음도 다 이해하고 하는데 이게 4세고시, 7세고시 핵심이 뭐냐면은 아까 어쨌든 세상을 앞서가려면 지금 세상은 사실은 뭐 국어, 과학도 중요한데 영어랑 수학을 잡아놔야 되는 게 핵심이니까 그럼 이거를 두 개를 빼더라도 4세고시, 7세고시 때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결국 또 진로 교육이에요. 맞아요. 어렵지 않지만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말하는 게 뭐 어려운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파는 거랑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에스파 파는 거랑 똑같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아이들이랑 집에서 미리 4세고시, 7세고시처럼 미리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음에도 또 설명드리겠지만 캠핑장 가서도 7살짜리가 먼저 망치질을 하고 있으면 그게 또 7세 고시예요 이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리 7살 때 어른스러운 경험을 영재처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캠핑 영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역량을 4세 때부터 7세 때부터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본질이라는 거고 그거를 미리미리 옛날 같은 경우 우리가 산업화 시대라든지 뭐 민주화 시대 이럴 때는 바빴고 만약 위험하니까 아이들한테 신경도 못 써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도 저출산이고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보낼 시간이 많으면은 아이들을 그냥 TV만 보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4살 때, 5살 때, 6살 때, 7살, 8살, 9살 이럴 때 전부 다 할 때 그냥 남들 쫓아가는 그 방향도 가시되 충분하게 가족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진로 교육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주십사라고 해서 제가 책에도 정말 디테일하게 제가 적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새벽 첫 차 버스 타고 한번 가봐라. 일출도 보러 가봐라.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는 그 고단함 자체에서 느껴지는 역량이 있다. 그리고 가서도 청소하시는 환경 미화하는 분들한테 따뜻한 배지밀이라도 한번 드려봐라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제가 쓰는 것 같지만 정말 고단함에서 나오는 것, 힘든 데서 나오는 것, 극과 극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느껴보시면서 4세 고시, 7세 고시를 영어 수학뿐 아니라 다른 쪽으로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사실은 4세 고시, 7세 고시가 시작되는 본질이에요. 왜냐면 아까도 우리가 결론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대학교를 일찍 들어가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다 회독하고 많이 깊이하면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진로가 형성돼 있어야 되고 실제로 국가에서는 고교학점제 되기 전에 고1 때부터는 디깅을 해서 많이 파고들어 있어야 돼. 진로 탐구 과정이 있어야 돼. 탐색 과정이 깊어야 돼. 그리고 이 고등학생은 단순히 고등학생 수준이면 안 되고 대학생 수준인 척 해야 되라는 게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 당연히 또 대학교 가서도 우리가 뭐냐? 대학생인 척하면 안 돼요. 저 거의 취업 준비생전만큼 최소한 뭐 사원 3년차 수준은 됩니다라고 뻥치는 과정이에요. 마케팅하는 과정인 거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반대로 중학교 가면은 중학생은 고등학생 수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꿈을 탐색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1 14살짜리 꼬맹이인데 뭘 알아요. 근데 국가에서 강제로 아예 미리 준비해 있거나 초등학교 때 혹은 중1 때는 무조건 늦어도 이때는 해야 되라고 강제로 정했다는 거는 미리 국가가 정하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다양한 경험을 특히 하시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지만 중고등학교 때 할 시간이 없죠. 왜? 현실 앞에 입시를 잘해야 되니까 1차적으로 인생 마패가 될 수 있는 학벌을 따내야 되니까 중고등학교, 중학교 후반부터 고등학교 때는 그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 혹은 저 때 혹은 그 유치원 시절에 최대한 가족들끼리 많은 활동을 하면서 영어 수학이 아니더라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저처럼 영어를 집에서 많이 쓰시면서 같이 영어랑 융합한 진로 활동을 하면 제일 좋죠. 영어를 활용한 하브루타를 하시면 제일 좋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동화책을 읽은 다음에 상상적인 놀이를 요즘에 우리 윤 대표한테 많이 배워서 AI 활용해서 많이 물어봐요. GPT랑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책 제목만 올려주면은 알아서 이 내용이랑 거기서 파생된 내용에 플러스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해서 저는 그걸 그냥 영어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영어로 대답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역량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세 고시, 7세 고시가 뭐 나쁘다, 뭐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어 수학도 사교육을 써서 할 수 있으면 하시되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추억을 쌓는 과정에서도 좋고 아이들의 역량을 발휘하기도 좋으니까 최대한 많은 진로 체험, 진로 경험, 가정에서 이런저런 토론, 뭐 책을 읽고 독후감 나누기, 상상력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역량을 하나하나 쌓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쟁에서 이겨야지 음. 전투에서 이길 생각을 맞아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4세 고시, 7세 고시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